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의 문맹률을 가진 인도가 대한민국의 이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14억 인구의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도입하려 합니다. 2억 6천만 문맹 인구를 구원할 마지막 희망이라는데요. 델리 한복판에서 인도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 문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K-팝보다 더 뜨거운 열풍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한글이라고 하는데 왜 76세 한국인 할머니는 이 뉴스를 보며 오열했을까요? 76세의 그녀는 50년간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힌디어는 완벽했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조차 한글로 쓸 수 없었죠. 50년 전 남편이 남긴 바로 이것이 있었는데 읽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인도인들은 한글을 배우는데 한국인인 자신은 문맹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76세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라도 한글을 배워야겠다고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잊었던 정체성, 한글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문자 습득기가 아닙니다. 50년 만에 찾은 진짜 그녀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료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인도에서는 아샤 김이라고 불러요. 올해 76살. 인도 델리 남쪽 작은 시장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남편과 함께 인도로 건너온 지 벌써 50년이 흘렀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 안쪽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제 손등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남아있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양념을 쓱쓱 비비다 문득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인도 교육부. 문맹률 20% 해결 위해 한글 도입 검토 중. 귀를 의심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려 허둥지둥 손을 닦았어요. 고춧가루 묻은 행주로 손을 문지르다 리모컨을 찾아 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알려진 한글이 인도의 높은 문맹률을 해결할 수 있을지 교육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순간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내가 한국인인데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힌디어와 영어로 살아가며 한글은 까맣게 잊었던 겁니다. 아샤 아줌마, 오늘은 뭐가 특별한가요? 옆 가게 프리아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고춧가루 묻은 손을 황급히 닦으며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나라 글자, 한글이 인도에서 쓰일지도 모른대. 프리아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게 한글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가게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죠. 뉴스에서 한글이 문맹률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 배우기 쉽다나 뭐라나. 프리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당신 나라 글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근데 아샤, 당신은 그 글자를 쓸 줄 알아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누구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옛날엔 알았지. 이젠 기억이 안 나. 프리아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인인데 한글을 모른다니.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가게 안쪽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요리 레시피였죠. 글자의 모양은 기억나는데 뜻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녁, 손녀 디피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22살 손녀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한글이 인도에서 공식 문자가 될 수도 있대요. 디피카는 제 어깨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제 옆에 앉았죠. 할머니는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저 BTS 노래 가사 읽으려고 한글 배우고 있거든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인인 내가 한글을 몰라 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디피카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는지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죠. 괜찮아요. 우리 같이 배워요.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디피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문득 텔레비전에서 인도 교육부 관계자 라울 샤르마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입니다. 인도의 다양한 지역어와 방언 사용자들에게 통합된 문자 체계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나라의 글자가, 내가 잊어버린 그 글자가 인도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니. 한글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밤. 가게 문을 닫고 비피카와 함께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남편의 필체가 담긴 한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녀는 스마트폰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할머니,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자음은 발음할 때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그래?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디피카의 설명을 들으며 잊고 있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글을 배우기로 한 이날,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바라보며 오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디피카가 곁에서 자고 있는 동안 혼자 일어나 창가에 앉았죠. 뭉게구름 낀 델리의 밤하늘은 까맣기만 했어요. 철수야, 나 이제야 한글을 다시 배우려고 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무역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인도에 정착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죠. 1974년 첫 발을 내디딘 인도 땅. 선명히 기억나는 델리의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향신료 냄새. 첫날부터 남편은 열병을 앓았어요. 영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열에 들떠 말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불안했지만 남편만 믿고 따라왔죠. 레시피 노트를 조심스레 넘겼어요. 가장 첫 페이지에는 영희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내용은 읽을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 뭐예요? 디피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보더니 곁으로 와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죠. 이거 읽어줄래? 디피카는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영희에게, 우리가 인도에 온 건 실패가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내가 만드는 김치찌개 맛을 인도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사랑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작은 가게를 꾸리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디피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긴 레시피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한국에서 공수한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그던 철수의 모습. 영희야, 우리 음식 맛있다고 하네. 인도 사람들도. 좁은 부엌에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던 철수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철수는 밤새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도 이대로만 요리하면 돼. 잊지 말자고 적어두는 거야. 쓰러질 듯 피곤해 보였지만 철수는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몄어요. 할머니, 저도 한글 배우면서 할아버지 레시피 읽어드릴게요. 디피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의 얼굴에서 철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그럼 좋겠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디피카는 스마트폰으로 한글 학습 앱을 보여줬어요. 여기 인도 사람들도 한글 배우는 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창밖에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남편이 남긴 레시피를 끌어안으며 결심했어요. 그래, 배워보자. 손가락으로 노트에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오래전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아득히 떠올랐어요. 아침 햇살이 레시피 노트를 비추자 남편의 글씨가 더 선명해졌죠.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된대요. 정말 과학적이래요. 디피카의 설명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의 언어를 배우는 모습을. 할머니, 오늘은 자음부터 배워볼까요? 디피카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시피 노트를 가슴에 안은 채 남편이 남긴 유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품에 안은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디피카가 앱을 통해 가르쳐준 한글 자음을 종이에 서툴게 따라 쓰며 시간이 흘렀어요. 손가락 마디가 아프게 느껴졌지만 묘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일었죠. 할머니, 잘하고 있어요. 선 그어주는 순서만 조금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디피카가 내 어깨 너머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손녀의 칭찬이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 싶었죠. 배우려니 머리가 아프구나. 노인네가 뭘. 말끝을 흐렸어요. 디피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한국 속담에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는 말이 있대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철수가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디피카는 어떻게 알았을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황급히 눈물을 훔쳤어요. 디피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그 말 자주 했었어. 디피카는 잠시 말없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우리는 함께 한글을 연습했어요. 갑자기 디피카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 벌떡 일어났죠. 할머니, 델리 시내에 한글 학교가 있대요. 인도 청년들이 많이 다닌대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인도의 한글 학교라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도 갈 수 있을까? 디피카는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지금 바로 가봐요. 준비할 겨를도 없이 디피카는 나를 데리고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잡았어요. 낡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한글을 배우러 가는 길이라니. 한글 학교는 좁은 골목 안 작은 건물이었어요. 한인문화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들어서자 젊은 인도 남자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발음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디피카가 내 상황을 설명하자 그 청년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룬이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글을 배웠어요. 아룬의 진심 어린 미소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연령대의 인도인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K-팝 가사를 따라 적고 있었죠.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룬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물론이죠. 한국분이시니 더 쉬울 거예요. 한국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인인데 한글을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아룬은 내 표정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저도 힌디어보다 한글이 더 쉬웠어요.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디피카와 함께 초급반 책상에 앉았어요. 학생용 공책과 연필을 받자 학창 시절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배움의 기쁨이 있었어요. 아룬이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오늘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었어요. 김명희.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었죠. 디피카가 내 공책을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어요. 할머니. 정말 예쁘게 쓰셨어요. 교실을 나서며 손에 든 공책이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 내 정체성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디피카는 계속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죠. 할머니. 이제 매일 같이 공부해요. 할아버지 레시피도 읽을 수 있게요. 남편의 레시피 노트.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이 빛나는 델리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별빛 아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한글 공책을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김치 향이 코끝을 스쳤죠. 내일부터 매일 1시간씩 연습해야겠다. 다짐하며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김영이라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레시피는 아직 읽기 어려웠죠.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공책을 펼쳤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 노, 덜리. 마치 오래된 자전거를 다시 타는 것 같았어요. 어색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룬의 말처럼 자음과 모음을 배우니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밤마다 디피카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디피카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드려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 한글로 김영희의 한글 일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고마워. 디피카. 수첩을 펼쳐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글 배움. 기쁨. 짧지만 제 마음을 담은 문장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교실에서 아룬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희 할머니, 오늘은 발표해 보시겠어요? 자기소개를 한글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라니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교실에 있던 인도 청년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이 너무 기뻤습니다. 50년 만에 한글로 자기소개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프리아를 만났습니다. 한글이 써진 공책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샤, 정말 배우고 있구나. 그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야. 김영희. 프리아가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나도 한번 써봐도 될까? 내 공책에 프리아가 서툴게 한글을 따라 썼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이렇게 한글이 우리를 연결해주다니 신기했죠. 어느 날 아침, 디피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지금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어요. 인도 뉴스 채널에서는 교육부 라울 샤르마가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한글 도입 시범 사업을 몇몇 지역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서 한글 학교 장면이 나왔고 거기에 저도 보였습니다. 글씨를 쓰는 제 모습이 화면에 나온 거예요. 인도에 사는 한국인 김영희 씨도 다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디피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호성을 질렀죠.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날 이후로 가게에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한글에 관심 있는 인도 청년들이 찾아왔죠. 한글이 어떤 글자인지 보여주세요. 한국 음식은 어떻게 만드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한글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의 레시피 노트도 꺼내 보여줬죠.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머니, 이 글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글자는 말로 다 못한 마음을 전하는 거야. 내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가 확 와닿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내 뿌리였고 정체성이었죠. 그것을 되찾는 과정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한글 일기장에 처음으로 긴 문장을 썼어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창밖으로 인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들이 한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날 이후 제 가게는 한글을 배우려는 인도 청년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칠판을 두고 음식을 만들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아샤 할머니,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젊은 청년 라비가 노트를 들고 물었습니다. 라비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매일 가게에 들렀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글을 배웠죠. 라비, 이건 사랑해요라고 읽는 거야. 라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듣던 말을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아이 같아 웃음이 나왔어요. 할머니, 한글이 정말 신기해요. 자음 모음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라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한글의 가치를 이 젊은이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비피카가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K-팝 팬이었죠. 그들은 제 한글 일기장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우리보다 글씨가 훨씬 예뻐요.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국인인데 왜 이제 한글을 배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디피카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할머니는 50년 전에 인도로 오셨어. 그때는 한글을 쓸 일이 없었대. 그 말을 듣고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궁금증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50년 동안 고향 글자 없이 어떻게 사셨어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목이 메어 쉽게 대답할 수 없었죠. 그냥 살았어. 생각해보니 참 이상하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비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에게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 고향 글자를 지킬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고향 글자를 인도 청년들이 지켜준다니.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니.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 교육부 라울 샤르마가 저희 가게를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한글 교육 관련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죠.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울이 방문한 날, 가게는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영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글 교육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섞어 말하는 라울에 놀랐어요. 그도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저도 이제 배우는 중인데. 라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라울은 계속 메모를 했어요. 제 경험, 한글 배우는 과정, 인도 청년들의 반응까지 모두 기록했죠. 한글이 인도에 도입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라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 인도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니. 눈을 감으니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라울이 떠난 후 한글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감정을 적었어요. 오늘 내 글자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창밖으로 인도의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한국의 가을 하늘 같았어요. 멀리 떠나온 고향이 문득 그리워졌지만 이제는 한글 덕분에 마음속에 고향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디피카가 들어와 제 어깨를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인도 전체가 할머니 덕분에 한글을 배우게 될지도 몰라요. 미소 지으며 디피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6년 인생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었을까요? 남편의 레시피 노트와 제 한글 일기장을 나란히 두고 바라봤습니다. 두 책 사이에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그 시간을 한글로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의 레시피 노트와 제 한글 일기장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던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한글 교실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음식을 팔면서 한글도 가르치는 이상한 식당이 됐죠. 영희 할머니, 오늘은 복합자음 배울까요? 라비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질문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눈빛이 철수를 닮았어요. 라비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번역기를 돌려가며 독학하던 청년이었죠. 그래, 오늘은 쌍자음을 배워보자. 칠판에 를 적었습니다. 라비는 눈을 반짝이며 따라 썼어요. 문득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인도에서 한국 할머니가 인도 청년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니. 할머니, 제가 왜 한글을 배우는지 아세요? 라비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라비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 사진이었죠. 저희 고향 마을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글을 배우기 너무 어려워해요. 힌디어, 영어, 너무 복잡하거든요. 라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글을 배워서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글이 인도 시골 아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한글 학교에서 아룬 선생님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희 할머니, 큰일 났어요. 내일 교육부 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한대요. 할머니도 꼭 와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난 아직 한글도 다 못 배웠는데. 손이 떨려왔습니다. 디피카가 내 모습을 보고 달려와 두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진심이 통할 거예요. 디피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글 일기장을 끌어안고 누웠지만 걱정이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한글 학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실 앞에 김영희 할머니의 한글 이야기라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제 사진과 함께 한글 배우는 과정이 담겨 있었죠. 이게 뭐야?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룬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줬어요. 76세에 모국어를 다시 배우는 용기. 그 자체가 교육의 의미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된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교육부 위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라울 샤르마도 함께였어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배었죠. 위원들은 한글 수업을 지켜본 후 제게 질문했습니다. 김할머니, 한글이 인도 문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한글을 잊고 50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거요. 떨리는 손으로 한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적은 문장들이었어요. 이건 제가 처음 쓴 일기예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인도 어린이들에게도 가능할 겁니다. 위원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울이 갑자기 제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공식 공투였죠. 김영희님, 한글 교육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시범학교 설립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자문위원이라니 저 같은 할머니가 무슨 자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디피카와 라비, 아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이제는 몇 문장은 읽을 수 있게 됐죠. 철수가 적어둔 김치찌개 레시피였습니다. 철수야, 내가 한글 교육 자문위원이 됐어. 믿어지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글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정이 이렇게 귀중한 선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구나. 한글이 인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창밖으로 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글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비피카가 흥분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대박 소식이 있어요. 디피카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소셜미디어에 제 이야기가 퍼져 있었어요. 76세 한국 할머니,
인도에서 한글 보급에 앞장서다라는 제목이었죠. 이게 뭐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디피카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할머니 가족이 할머니를 찾고 있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60년 가까이 한국 가족과 연락이 끊어졌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라니. 정말이니? 디피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한국 가족을 찾는다는 글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디피카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 내일 화상통화로 만날 수 있대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이다 일어나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남편과 함께 인도에 온 날이 떠올랐죠. 그때 남겨둔 한국 가족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지냈을까? 조카들은 다 컸겠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 앞에 앉았어요. 디피카가 모든 준비를 해줬죠.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연결 중입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여자였어요. 눈이 제게 닮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동생 미영이었어요. 60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동생이었죠. 미영아.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미영이도 울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 맞아요?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이의 얼굴을 통해 부모님, 고향, 떠나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미영아, 나야, 오랜만이구나.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디피카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죠. 이게 내 손녀야. 디피카가 화면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안녕, 디피카가 제 노트를 들더니 한글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의 손녀 디피카입니다. 할머니가 인도에서 오랫동안 잘 지내셨어요. 미영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디피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거죠. 언니, 지금 인도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한글을 다 잊어버렸다는 걸 말하기 창피했어요. 사실은 내가 한글을 다시 배우는 중이야.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 고백이 그에게 더 큰 감동을 준 것 같았어요. 언니, 철수 오빠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저몄어요. 철수는 1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미영이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언니, 이제 자주 연락해요. 조카들도 언니 보고 싶어 해요. 직접 인도에 가보고 싶다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라졌던 가족이 다시 생긴 것 같았어요. 화상통화를 마치고 디피카와 함께 울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가족. 한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할머니, 진짜 기적이에요. 디피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기적이었죠. 남편의 레시피 노트와 제 한글 일기장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두 권의 책 사이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한글 일기장에 가장 긴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한글이 내게 가족을 돌려주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철수에게 말을 건넸어요. 철수야, 한글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 철수야, 한글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더욱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인도 교육부에서 공식 자문위원 위촉장이 배달되었어요. 두꺼운 봉투 속에는 금빛 글씨가 새겨진 증서가 들어있었죠. 할머니, 대단해요. 인도 정부 공식 자문위원이라니. 디피카가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76년 인생에서 이렇게 명예로운 일이 있을 줄 몰랐죠. 첫 공식 회의는 델리 중심가의 교육부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커다란 회의실에 긴장한 채로 들어섰어요. 라울 샤르마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죠. 김영희님, 오늘부터 한글 시범 교육의 중요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회의실 벽에는 한글 도입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제 사진과 함께 인터뷰 내용도 있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한글을 다시 배우는 한국 할머니일 뿐인데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첫 시범학교는 라비의 고향 마을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라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교육부 회의 후 라비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인도의 시골 풍경이 낯설면서도 정겨웠어요. 먼지 날리는 황토 길, 고운 색사리를 입은 여인들, 뛰어노는 아이들. 마치 제가 어릴 적 한국 시골과도 닮아 있었죠.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학교 건물 앞에 한글 교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글과 힌디어로 함께 쓰여 있었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라비가 말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글을 읽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을 가르치는 자문위원이 되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또박또박 한글로 말했습니다. 라비가 힌디어로 통역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따라했죠.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듯했죠. 한 달 후 공영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전국 방송으로 한글 교육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밤새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죠.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앉으니 심장이 터질 듯했어요. 진행자가 친절하게 물었죠. 김영희님, 한글이 인도 사람들에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손에 들린 한글 일기장과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바라봤어요. 이 두 권의 책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했죠.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예요. 저는 한글을 잊어버리고 50년을 살았지만 다시 배우면서 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가족과도 다시 연결됐고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행자가 기다려주었어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이 지금 인도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송 이후 더 많은 지역에서 한글 교육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시범 사업은 빠르게 확대되었어요. 제 작은 가게는 한글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교육부에서 특별한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글 교육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수백 명의 인도 학생들이 한글로 쓴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향한 감사의 편지였어요. 무대 중앙에는 제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확대한 전시물이 있었죠. 김영희님, 당신의 용기가 수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라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한글을 통해 제 뿌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글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어요.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의 레시피 노트와 제 한글 일기장을 나란히 펼쳤어요. 이제는 레시피 노트의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희야,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끝나지 않았어요. 한글을 통해 새롭게 이어지고 있었죠. 한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